부천시가 내년 지역화폐 부천페이의 발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월 한도도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 이음카드는 캐시백 혜택이 축소됐습니다. 이 여파로 대양 지역화폐는 발행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포 야생조류생태공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김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습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검역 없이 불법으로 외국 식품과 축산물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포 야생조류생태공원은 도시개발로 사라져가는 철새들의 쉼터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이곳 공원 안에 위치한 습지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김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습지원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점검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헤쳐진 갈대숲 사이로 군데군데 자동차 바퀴 자국들이 선명합니다. 한쪽에는 흙무더기가 쌓여 있고 어지럽게 놓여 있는 비료 포대들까지. 얼핏 방치된 공사장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김포 야생조류 생태공원 안에 위치한 습지원입니다. 습지 한가운데 난 길을 따라 내려와 봤습니다. 곳곳에는 이렇게 나무들을 새로 심은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갈대와 습지 식물들이 자라던 곳 위에 흙을 덮고 이렇게 도심 속 공원에서나 볼 법한 나무들을 심은 겁니다. 김포시는 지난 7월부터 생태도시숲을 조성하겠다며 습지원 안에 크고 작은 나무 2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데 들어간 예산만 8억 원. 하지만 나무를 심기 위해 길을 내고 갈대숲을 해치면서 습지는 공사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황량해졌습니다. 환경단체는 김포시가 관련 심의 절차도 없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멀쩡한 습지를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진강 습지센터나 임진강 습지원 같은 데서도 이런 도시생태 숲이라는 명명하에 이런 사업을 한 일이 없습니다. 습지원 생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원면한 타당성하고 방법적인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토론한 가운데서 진행될 사항들인데 바뀐 습지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8m가 넘는 나무들이 곳곳에 서 있어 새들의 비행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왜 나무들이 새들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수변공원이거든요. 말 그대로 습지를 했는데 이제 새가 앉을 때 나무를 심어놓으면은 그 각도, 수평적으로 나무가 이렇게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날아와서 앉게 되는데 나무가 있게 되면 새가 앉는데 지장을 받게 돼요. 김포시는 이번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거치진 않았지만 전문가 자문은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철새의 비행에 방해가 되는 나무는 위치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습지원을 보면 교목이나 감목이 같이 어울리고 초하루가 같이 어울려서 있는데 철새의 이동에 그렇게 크게 방해를 주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 계속 모니터링 하고 나서 좀 지금의 생태의 흐름과 많이 역행이 됐다면 좀 그것은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김포 야생조류 생태공원이 새 없는 조류공원이라는 오명을 얻은 지도 어느덧 5년째. 철새를 위한 쉼터를 만들겠다면서 정작 철새가 쉴 수 없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건데요. 부천시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는 충전 즉시 충전액의 6%를 더 충전해줍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부천시는 내년에 부천페이 충전 한도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김진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도입된 부천시 지역화폐 부천페이. 원하는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면 해당 금액의 6%가 더 충전됩니다. 충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인기입니다.
학원 보낼 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한 10%니까 한 4만 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11월 6일 현재 부천페이 발행액은 301억 원. 지난 10월 목표 발행액인 250억 원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카드는 약 6만 6천 장이 발급됐습니다. 부천시는 시민들의 호응에 내년도 발행액을 4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월 한도는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내년에는 부천페이 발행액을 4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구매 한도액 상향과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천페이 사업 예산은 약 19억 원. 이 중 25%를 시가 부담합니다. 부천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추석 명절 기간 등 5개월 동안 충전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했지만 내년에는 설과 추석이는 2개월 동안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예산 규모를 맞출 방침입니다. 부천시는 이번 달 열리는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부천페이 발행 규모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내년 부천의 지역화폐는 지금보다 더 확대된다는 내용의 리포트 보고 왔는데요. 반대로 인천은 좀 어둡습니다. 지난달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 축소 소식에 시민들의 아쉬운 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이 여파로 내년 발행을 앞두고 있던 계양 지역화폐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계양 지역화폐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돼 왔는데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렵게 된 거죠? 네, 계양부는 관련 조례안을 만들고 내년도 본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넣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인천시가 인천 이음카드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지역화폐를 추진하기에는 계양구의 부담이 커져버린 겁니다. 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계양 지역민 다수의 바람이었고 또 이 계양에서도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동의를 상당 부분 한 부분이라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양구는 낮은 재정 자립도 때문에 그리고 인천시가 일부 혜택을 축소를 한 상황에서 자체 예산을 일정 부분 이상 더 부담해가면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무산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양구는 현재 인천시와 협의 중이라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다소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네, 그러면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방향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인천 이음카드 혜택 축소 전보다 계양 지역 화폐 추진에 변수가 생긴 건 맞다고 답했습니다. 네, 계양구 지역화폐 추진이 좀 어렵게 된 상황에서 계양구가 인천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 가운데 지역 상권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이 지역화폐가 전통시장이나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인천의 여러 지자체가 이미 지역 자체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계양구 현재로서는 발행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구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구민들의 입장이 어떤가요? 네, 지금 인천 이음카드 혜택이 줄어든 이후에 저희가 지역 내 전통시장을 좀 돌아봤어요. 다들 좀 아쉽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상인들의 목소리 직접 함께 들어보시죠. 지역 카페 자체가 이렇게 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으면 좋은데 특정 지자체 부담은 많이 되고 하면은 사실 이게 계속성이 과연 어느 정도 갈까 이런 우려는 저희 이렇게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꾸 이게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좋았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별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고객들이 이제 많이 와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 이음카드에 대한 그 처음 생각하고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네, 인천 이음카드가 활성화가 돼서 지역 상권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려는 찰나에 혜택을 축소해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소비자들도 점차적으로 이 혜택이 줄어드는 그리고 시중에 이제 신용카드와 비교해봐도 그다지 크게 특별한 혜택이 없는 이 지역화폐를 굳이 쓸 필요가 있냐 이런 말들도 나온다고 해요. 예. 계양구의 지역화폐 발행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게 이용률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하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상인들도 이런 반응이 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도까지 30만 원으로 줄여버리면 네. 주부들이 아이들 학원비나 병원비로 이제 결제를 하는데 한도를 사용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전통시장에 미치는 혜택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이제 상인들의 예측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9월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전통시장 상품권보다 인천 이음카드가 더 많이 사용됐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그만큼 상인들은 지역화폐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개양 지역화폐가 결국 무산이 된다면 네. 우리 지역에서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역시 많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인천 이음 혜택 축소 이후에도 계획에 별다른 변동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화폐가 빠르게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인천 서구죠. 서구는 이달부터 당장 지역화폐 예산을 2배 이상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인천시가 혜택 축소를 했지만 서구는 일단 그대로 간다는 방침인데요. 과거에는 인천시 6%, 서구 1%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천시가 캐시백 비율을 6%에서 3%로 혜택을 줄인 다음에 서구가 부담하는 비율은 4%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부담이 있지만 일단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부평구는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계양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캐시백 지급을 위해 추가 경전 예산안에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반영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보이네요. 네. 올해와 달리 또 내년에는 지역화폐 사용 결과가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역 없이 불법으로 외국 식품과 축산물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외국 식품과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 업소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26곳 가운데 21개 업소는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된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내에 있는 그 양돈농가 외국인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포함될지도 모른 그런 바이러스가 포함될지도 모른 전혀 검역되지 않은 그런 제품을 그런 축산물을 양돈농가에 반입할 경우에 거기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를 기피하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제258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원들은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과 내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교육감은 미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내년 정책 방향을 덧붙였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제258회 정례회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시와 시교육청 집행부가 제출한 2019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됩니다. 인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은 11조 2,592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1.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심사에 앞서 박남춘 시장은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며 도시 기본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2020년 예산 편성을 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예산안을 도시의 기본은 살리고 인천의 미래로 이어가는 예산안으로 설정해서 도시 기본 기능 강화와 미래 사업 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20년부터 25년까지 491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천시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4조 2,022억 원으로 올해 대비 10.9%가 증가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무상교육과 평등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학교 환경 개선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무상교육비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에 4,0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종 하늘도시와 검단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신설학교 21개교의 건축비를 포함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으로 4,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 의회의 제258회 정례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39일간 진행됩니다. 시의회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후 2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추경 예산안과 내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경기 외곽 지역은 응급 의료기관이 적은 탓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지기 십상입니다. 경기도가 도의료원 2000병원에서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한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2000병원 응급실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센터장님, 지금 재난응급으로 상황실에서 고속도로 15중 추돌 사고로 인해 30여 명의 환자가 2000병원으로 유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대비해 신석기 병원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집니다. 곧이어 앰뷸런스를 통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걸어오거나 들것에 실려오는 등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환자 상태를 파악해 비응급과 응급, 긴급으로 나눠 신속히 맞춤형 진료를 실시합니다. 마비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죠? 엑스레이 속 찍어서 이제 골절이나 이런 거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의료원 2000병원에서 진행된 종합훈련. 고속도로 다중추돌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져간 훈련으로 보건소방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부터 병원 내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응급의료 대응 능력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훈련 준비 단계부터 여러 임직원 선생님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고요. 오늘 공간과 인력, 물품 등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큰 대형 병원 못지않은 그런 멋진 훈련을 보여줬다고 평가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의료 자원이 부족해 대형 사고 발생 시 환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응급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이어나갈 계획. 오는 28일엔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에서 훈련이 실시됩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2개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는 내년 본예산 정책 제안 사업 발표를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12개 사업에 1조 16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 3,200억 원과 150개 학교 체육관 건립에 3,210억 원,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 1,220억 원, 노후생활 SOC 정비에 263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염종현 대표는 일본 수출 규제 피해 대응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 방안, 자치분권 실현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오전 9시 14분쯤 부평구 경원대로의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층 피부관리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이 피부관리실 유리창 밖으로 치솟아 건물 밖을 지나던 시민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불은 더 이상 옮겨붙지 않고 20분 만에 꺼졌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 한 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 갈등 관리와 주민 참여 우수 사례 발표회를 열었는데요. 부평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행안부는 기초지자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고 정책 결정에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번 발표회를 준비했는데요. 부평구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공공갈등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해 갈등관리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등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천시가 6일부터 20일 동안 통계청과 올해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내년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가구 설정과 표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부천 지역에 사는 34만 3,600여 가구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목요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